선조실록 78권 선조 29년 8월 8일 계묘 첫 번째 기사 1596년 명만력 24년 상이 별전에 나아가 주인을 친국했다. 최담령은 나이 33세였다. 추국하기를 김덕령의 신복으로서 호서의 흉악한 역적들과 결탁하여 함께 반역을 모의하고 오감의 약조를 맺고서 번갈아 기세를 조성하여 몰래 불계를 도모한 실상이 여러 역적들의 공초에서 드러났다. 역적 도모를 한 절차를 하나하나 바른대로 진술하라 하니 공초하기를. 저는 남원에 살고 있으며 직책은 수문장입니다. 위에서 하늘이 내려다보고 있는데 신자로서 어찌 그와 같은 짓을 할 리가 있겠습니까? 초야의 한미한 백성으로 글도 못하고 무예도 없습니다. 3, 4년을 김덕령의 진중에 따라다니다 보니 우연히 터무니없는 이름을 얻게 되어 사람들이 용건하다 하므로 병조에서 그 말을 듣고 관직에 자임하려 하여 서울로 불렀습니다. 내려갈 때 부안에 있는 처가에 가서 세답한 다음 김덕령의 진중으로 가서 그곳에 쭉 있었는데 7월 10일에 도원수로부터 전령이 와서 호서의 토적 수천 명이 불의에 갑자기 일어났으니 같은 마음으로 협력할 수 있는 믿을 만한 기병 수십 100명을 거느리고 밤낮없이 달려오라 하였습니다. 장수가 13일에 진주 안강에 나갔다가 미처 운봉에 닿기 전에 다시 전령이 바뀌어 오기를 역적의 괴수를 이미 배웠다 했기에 진이 있는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저의 군기와 군량을 모두 도로 진중에 보내고 처자를 만나기 위해 부안에 갔었는데 현관 및 순찰사의 군관이 부안현에 잡아 가두었고 의금부 도사에게 끌려 올라왔습니다. 하늘이 알고 귀신이 알고 내가 알고 그대가 알고 있다고 옛사람이 말하였습니다. 제가 어찌 감히 은휘할 수 있겠습니까? 역적들의 무리가 터무니없는 말을 퍼뜨린 것은 제가 최영의 자손으로 어려서부터 용건하다는 이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찌 이와 같은 민망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푸른 하늘이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으니 저는 이런 일을 할 리가 만무합니다. 하였다. 요성령이 아뢰기를 역적들의 공초에 많이 나온 자가 김덕령이어서 마땅히 주문해야 하겠지만 여러 죄인이 도착하기를 기다렸다가 처결하는 것이 가하겠습니다. 하고 윤두수가 아뢰기를 이 사람은 역적 박의 입에서만 나왔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필시 이는 최담령일 것이다 하였다. 김응남이 아뢰기를 우선 여러 죄인들이 증거를 국문해 본 다음에 처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 사람의 일은 한연이나 이 몽학이 공모한 것과 같은 이유는 아닙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일은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 비록 마음을 같이 했더라도 숨기고 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 그런 것만 가지고 바로 마음을 같이 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하였다. 정탁이 아뢰기를 이 사람과 김덕령은 그대로 가두어 뒀다가 뒷날을 기다려 출국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최황이 아뢰기를 최담령은 역적들의 공초에 많이 나오지 않았으니 최강이 올라온 다음에 아우러 주문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 사람은 사간이다. 김덕령의 일을 알아내자면 마땅히 먼저 이 사람을 출국해야 한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호남과 결탁했다고 한 것은 반드시 그런 사람이 있어서일 것이다 하니 이후 성령이 아뢰기를 김덕령은 송유진 때에 자주 역적들의 공초에 나왔으나 그때는 사람들이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한연의 조사 속에 나왔으니 이는 의심할 만한 일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그대로 가두어두는 일은 함께 의논해서 하라 하니 이후 성령이 아뢰기를 만일 엄하게 형신을 가한다면 먼저 죽어버릴 염려가 있습니다. 머물러두고 기다렸다가 추문할 일이 있을지 모르니 우선은 형벌을 정지하고 기다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속히 신문해야 할 듯 싶다.
그러나 만일 잡아오는 사람이 도착을 기다리려고 한다면 우선 서서히 하도록 하라 하고 주인을 하도록 명하였다. 미시의 국문을 파했다. 선조실록 78권 선조 29년 8월 9일 갑진 첫 번째 기사 접대도감이 아뢰기를 섭유경은 청렴하고 근신한 지조가 시종 한결 같아 각 고를 지나면서 조금 더 요구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또 권력가를 지어 군량을 도모하는가 하면 도성을 둘러보면서 여장을 개축하는 등 우리나라를 위해 힘을 다하지 않는 것이 없었습니다. 중국 장수들 중에서도 찾아보아도 그와 비할 사람이 드무니 승문원으로 하여금 군문에 자문을 보내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아랜대로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78권 선조 29년 8월 10일 을사 첫 번째 기사 사헌부가 아뢰기를 도청부 도우사 민열도는 전일에 항복한 외인들을 데리고 올 적에 외놈을 핑계로 마을과 여념에 침입하여 노략질을 했으므로 듣는 사람들 치고 통분하게 여기지 않는 자가 없었으니 파직을 명하소서. 선정관 민형은 인물이 어리석고 망령되어 남쪽 지방에 사명을 띠고 나갔을 때 인로에 폐단을 부렸고 쇠말을 내놓도록 책임지으면서 함부로 형장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드러나는 대로 동렬하게 다스리지 않을 수 없으니 파직을 명하소서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78권 선조 29년 8월 10일 을사 두 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였다. 황정욱은 외적의 뜰에서 무릎을 꿇고 전하하고 불러 윤기에 큰 주의를 얻었으니 어찌 훈구일 수 있겠는가. 원훈인 구신인이 시골로 놓아 보내고 황혁은 황정욱의 아들이다. 중도로 양이하라. 선조실록 78권 선조 29년 8월 10일 을사 세 번째 기사 경상도 흥해 지역에 7월 17일 소나기가 몹시 내려 시내가 넘치면서 지경 안의 전답들이 모두 수해를 입었고 영일현도 소나기로 시내가 넘쳐 인가가 침몰되고 쌓아놓은 곡식이 떠내려가는가 하면 물가의 전답이 여러 날을 물에 잠겨 썩고 아예 내일을 이뤄 포락하게 되는 등 손해가 심했다. 경주부에도 물을 붓듯 비가 내려 시냇물이 넘치면서 지경 안의 전답들이 모두 포락했다. 이 이후에도 개었다 비왔다 하여 포락한 주변의 화곡이 모두 썩어 문드러졌으니 이런 참혹한 수해는 이전에도 없었던 것이었다. 이상은 감사 이용순이 계문한 내용이다. 선조실록 78권 선조 29년 8월 10일 을사 네 번째 기사 승문원이 아뢰기를 상께서 석상서에게 글을 보내어 이 일이 조부에 나왔으니 이는 적은 일이 아니다. 이번에 동지사가 갈 때 예부에 자문을 보내든가 하여 변명하라고 전교하시자 대신들이 회개하기를 석상서에게 허위 문건이 보내진 일은 지극히 해괴하고 놀랍다. 주문하지도 하지 않더라도 조정에서 또한 위조임을 알게 될 것이지만은 일이 지극히 중요한 관계가 있는 것이므로 예부에 자문을 보내 변명하는 것을 그만둘 수 없을 듯하다 하니 윤허하셨습니다. 신들이 다시 본원의 제조와 함께 합동으로 의논해 본 결과 이는 이를 변명하는 것에 관한 자문이므로 모름지기 먼저 그 위첩을 제시하고 입수한 경로를 밝혀 놓아야 된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통부를 증거로 삼으려고 한다면 통부는 곧 중국 조정에서 외국 사람에게는 일체 금하는 것이고 사신으로 간 사람이 제독과 주사에게 들은 것은 증거를 삼으려 한다면 주사는 단지 외인들이 요구한 지도에 대한 한 가지 일을 가지고 물어보았을 뿐 일찍이 그 위첩은 보이지 않았으니 이는 곧 사신이 화방 등을 통하여 통보의 내용을 볼 수 있었다는 말이 되므로 반복해서 생각해 보아도 공문에 넣을 만한 증거로 삼을 수 없습니다. 신들이 다시
그 위첩을 살펴보건대 우리나라 문서와는 글자 하나도 근사한 것이 없었습니다. 병부가 주지하지 않은 것은 또한 반드시 허위라고 여겨 놓아둔 것일 것입니다. 다만 조보로 전파되었으니 대소의 보는 사람이 어찌 우리 모두 우리나라의 글 체제를 다 알고 있어 눈에 띄자마자 즉각 위조임을 알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로서는 진정 시급히 변명하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신들의 생각에는 동지사 박동량으로 하여금 경사에 당도하는 날의 비밀이 탐지해 보아 앞에 말한 위첩에 대하여 과연 조정이 의혹하고 있으면 예부에 정문하게 하고 혹시 난처할 것 같으면 먼저 제독과 주사에게 떠보아 말을 잘 꾸며 극력 변명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중국 조정과 우리나라는 한직과 같은데 어찌 통부에 나은 일을 은휘할 수 있겠는가? 이 일은 이대로 그만둘 수 없는 것이니 앞서 계하한 대로 시행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78권 선조 29년 8월 11일 병호 첫 번째 기사 전라병사 원균이 배사하니 상이 일렀다. 형이 나라를 위해 힘을 다하여 지성스러운 충성과 용맹이 옛사람도 비할 자가 드물기에 내가 일찍이 아름답게 여겨봤지만 돌아보건대 아무것도 보답한 것이 없었다. 이번에 또 멀리 떠나게 되어 친히 접견하고 전송하려 했었는데 하필 기운이 편치 못하여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 내 위에 양마 한 피를 내려 나의 뜻을 표하니 경은 받으라. 선조실록 78권 선조 29년 8월 11일 병호 두 번째 기사 사관원이 아뢰기를 반역은 천하의 큰 죄악이므로 누구라도 주불할 수 있는 것이지만 화형과 압설에 있어서는 대궐들에서 국문할 때 의금부가 또한 임금의 명을 기다린 다음에야 쓰는 법입니다. 도원수가 비록 역적을 토벌하고 죄인을 추국하라는 명을 받기는 했지만 진실로 전에 없던 예를 함부로 써서 뒷나라 폐단을 열어놓아서는 안되니 화형과 압설하는 한 조목은 내리는 유시 속에 전미하지 마소서. 죄인 황정우가 황혁은 살기에 급급하여 외적에게 항복하였으며 임금을 무시하고 무도한 짓을 했습니다. 왕법에 있어 반드시 용서하지 않고 주벌해야 할 일인데 당초 죄를 정할 때에 반드시 용서하지 않고 당초의 죄를 정할 때 원훈이라는 이유를 들기도 하고 국혼의 이유를 들기도 하여 특별히 관대한 법을 따라 겨우 찬출만 함으로써 하늘에 닿고 땅에 가득한 죄악을 진 사람으로 하여금 머리를 보존하고 지금까지 천지사에 살 수 있게 하였으니 국가에서 너무나도 형벌을 잘못 시행한 것이며 또한 극도로 윤기가 무너져버린 것입니다. 대중이 분개하고 있는 이런 판에 놓아 보내고 양해하라는 명을 갑자기 내리시니 물정이 놀랍고 회개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리신 명을 도로 거두소서 하니 답하기를 정비한 지 오래되기도 했고 또 누구보다도 먼저 사면해줘야 할 원훈이므로 윤호하지 않는다. 이미 명을 받아 역적들이 옥사를 다스린 것이 이 전례에 없는 일이니 비록 그런 일일 것이라도 쓸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아뢰었으니 아랜대로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78권 선조 29년 8월 11일 병우 세 번째 기사 사안부가 아뢰기를 황정욱과 황혁 부자는 본래 흉악하고 패리한 사람으로 연주를 타고 세력에 의존하여 청명한 조정에 발을 붙였는데 지난 임진년에 별난 때 외적에게 잡히게 되자 그대로 외적의 뜰에 항복하여 외적들의 지시를 모두 순종하였으며 본조에 대해서는 신하라고 쓰지 않으면서
관백에 대해서는 전하라고 불렀습니다. 신하된 사람으로 일한 죄악이 있는데도 천지사의 머리를 보존할 수 있었으니 형벌을 잘못 시행한 것이 너무도 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갑자기 놓아보내고 양이하라고 명하심으로 물정이 흉흉하여 놀랍고 괴이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처럼 인륜이 무너진 데에 만일 훈구라든가 인아라는 이유를 들어 너그럽게 용서하고 만다면 군신 간의 대의가 이로부터 소멸하게 되어 나라 일을 해 나갈 수 없게 될 것이니 황정욱과 황역을 놓아보내고 양이하라 하신 명을 도로 속히 거두소서 하니 답하기를 찬적한 지 여러 해이니 이제는 놓아보내고 양이해야 한다 윤화하지 않는다 하였다. 선조실록 78권 선조 29년 8월 12일 정미 첫 번째 기사 부제학 이호민이 상서하여 해직하고 물러가 몇 년 동안 조상의 산소를 지키게 해줄 것을 청하니 답하였다. 어제 병이 중하다는 말을 듣고 마음에 염려가 되었는데 오늘 이렇게 와서 사리하니 진실로 위로받고 반갑기 그지없다. 사람이 육기 속에서 살기 때문에 질병의 침해를 면하기는 어려운 법이니 마땅히 조리를 잘 해야지 직을 떠나서는 안 된다. 가령 어머니가 병을 앓고 있다면 괴관하고 와서 구묘나 지키기를 바라겠는가? 논사하고 필위하여 나라 일을 바로 잡기를 원하겠는가? 아들된 사람은 마땅히 부모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 법이니 어머니의 마음이 단정코 그와 같은 것이 아니라면 오늘날 그만두고 가서 산수를 지키려 하는 것이 정리를 펴다가 도리어 효도하는 도리를 손상하는 것이 될 것이니 불가한 일이 아니겠는가. 마땅히 나의 뜻을 이어받으라 하였다. 선조실록 78권 선조 29년 8월 12일 정리 두 번째 기사 사관원이 앞서 아래였던 황정욱과 황혁을 놓아보내고 양이하게 한 명을 도로 거두는 일에 관하여 아래고 또 아래기를 문천 군수 곽유는 노세하 일을 처리하는 것이 혼망하여 온갖 고울 일을 하리들 손에 맡기고 있으므로 온 경내의 민원과 호소가 날로 심해져 북관 들머리의 조금 나았던 고을들을 점점 피폐하게 하였으니 하루도 벼슬에 둘 수 없습니다. 파직을 명하소서. 선정관 정괄은 행동이 매우 패리하여 아비의 시체가 식기도 전에 서무를 구박하여 내쫓았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을 금유의 반열에 끼어 있게 할 수 없으니 파직을 명하소서. 호조정랑 심관은 서사한 지 얼마 안 되는데 작업을 뛰어넘어 유품에 제수되었고 겨우 15개월이 지나자 갑자기 본직으로 승진하여 관작이 외람하게 되었으니 계정을 명하소서. 요사이 전조가 재배할 즈음에 삭수의 오래되고 가까움을 헤아리지 않고 풍계를 바꿔 올려서 제수하기를 마치 사관에게 차례차례 옮기듯이 하고 있으므로 물증이 공평하지 못하게 여긴 지 오래입니다. 당상과 생낭청을 모두 추구할 것을 명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원혼인 구신을 여러 해 정배했었으니 놓아보내도 되고 훈구의 아들에게는 또한 은혜가 미칠 수 있는 법이니 모두 안 될 것이 없다. 윤호하지 않는다. 나머지는 아랜대로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78권 선조 29년 8월 12일 정미 세 번째 기사 주인 임회가 나이 35세였다. 칠국하기를 역적 최충백의 공초에 한현이 전라도 생원 임회는 두목급의 사람이니 이 두 사람이 올라온 다음에 모의하여 하겠다고 했다 하였다. 반역을 음모한 무리들과 결탁하여 불괴를 공모한 실상이 이미 드러났으니 빠짐없이 바른대로 공수를 하라 하니 공초하기를 나주에 삽니다. 저희 집안은 대대로 국가의 언덕을 입어 관장을 이어 받아왔습니다. 아비는 출신 임길수인데 역시 난관을 지냈습니다. 저는 어릴 때 무식했다가 점차로 그를 알게 되면서 나이 겨우 약관에 바로 사마시에 합격하였습니다.
그래서 과거 보는 일에 몰두하여 한번 이름을 이룬 다음 국가의 은덕에도 보답하고 선대의 업적을 이어가기를 바라왔습니다. 그런데 경망스럽게 역적의 무리와 사귀어 뜻밖의 일을 취하려 하다니 그럴 리가 만무합니다. 저는 본래 약질인데다가 14년 동안에 4차례나 상사를 당하여 신문이 저절로 사그러들고 비굴이 그만 야위게 되어 심상한 인간사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가는데 어찌 감히 천리나 먼 길을 가서 역적의 무리들과 결탁하여 오늘의 화를 취하였겠습니까? 역적의 변이 생긴 뒤에 잇따라 역적에 대한 소문을 들어보니 역적이 여러 고을에 이미 가득하여 기전으로 향하려고까지 하고 있다 하기에 저는 그저 통분함을 견딜 수 없어 사사의 도원수와 군관 이중립을 만나 말하기를 만일 역적들이 오래도록 잡히지 않는다면 우리 자신이 마땅히 가서 잡아야 한다고 했었습니다. 제가 만에 하나라도 역적의 유들이 공수를 한 것과 같은 짓을 하였다면 어찌 감히 사람들과 담론하기를 이처럼 명백하게 하였겠습니까? 지금 저의 말을 들은 사람이 그대로 있으니 만일 문화의 하문에 본다면 실정인지 거짓인지를 가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15년 이래로 과거 보는 일 때문에 2차례 서울에 올라왔을 뿐 시골로 돌아간 다음에는 2, 3일 여정의 지역에도 나다니지 않았는데 한연이 있는 곳에 서로 왔다 갔다 했다니 생각해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제가 잡히게 되던 날 온 고을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며 한탄했고 풍간 60여 명이 일시의 뜰에 가득 모여 선정관과 금부 도사의 앞에서 혹시라도 제가 주의가 없는 실상을 전문해 주기를 바랐었으며 칼을 씌워 성을 나설 때에는 온 성 안 사람들이 통곡하지 않은 자가 없었는데 이는 제가 집집마다 알리고 말을 하여 주의를 면하게 해주기를 바랐기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저는 평소에 글을 읽어 조금이나마 군친에 대한 의리를 알았고 반생 동안 생업이 언제나 중요에 대한 전리를 사모해 왔는데 하루아침에 어려운 시기를 만나 터무니없는 누명을 쓰게 되었는데도 원통한 마음을 어디에 호소할 길이 없습니다. 제 몸과 목숨이야 그리 애석할 것이 없지만 이 일이 밝혀지지 않고 이 누명이 씻어지지 않는다면 저의 하늘에 닿는 원통함과 답답함을 해와다리 내려다보고 신명이 증거되게 될 것이니 상세히 고찰을 시행해 주소서 하였다. 아래기를 임회의 공초는 이러합니다. 자신이 발명한 말이라 비록 출신할 수 없기는 합니다만 최충백의 공초에서는 부안에 살고 있다 했는데 이 사람은 나주에 살고 있어 사는 데가 이미 다르고 생혼과 진사에 있어서도 또한 다릅니다. 이처럼 틀리는 데가 있으니 우선 그대로 가두어 두고 주문익, 주원, 허전 등을 잡아오기를 기다린 다음 처리하면 어떻겠습니까? 감히 품합니다.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78권 선조 29년 8월 10일 정미 네 번째 기사 비만기로 주국청에 전교하였다. 주국하는 체리가 잘못되고 있다. 단지 국문하는 이 말에만 대답하게 해야 할 뿐인데 지척 앞에서 어찌 감히 이에 벗어난 말을 할 수 있겠는가? 그동안 들어는 난잡하게 자신의 말을 하게 하는 수도 있었으니 이제는 단지 반역에 같이 참여했는지 참여하지 않았는지 이 한 조목만 대답하게 해야 할 것이다. 선조실록 78권 선조 29년 8월 10일 정리 다섯 번째 기사 대사관 이기와 대사원 유영경이 아뢰기를 죄인 임혜를 문초받을 때에 묻는 것 이외에도 많은 말을 하게 하여 잠못 난잡하게 되었으므로 신들도 역시 미안함을 알고서 여러 차례 문사 낭청에게 말을 했었지만 다만 죄인이 원정하려는 것이라 그대로 다 진술하는 것을 듣게 되어 끝내 정죄하지 못했습니다. 방금 상상의 분노를 받들건대 요사이 추국하는 체례가 잘못되고 있다 하셨습니다. 신들이 추국정에 나아가 참여하고 있으면서 소임을 잘 살피지 못한 잘못이 현저하니 신들의 채직을 명하소서 하니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78권 선조 29년 8월 13일 무신 첫 번째 기사 양사가 황정욱과 황혁을 놓아 보내고 양의하도록 한 명을 도로 거두기를 청하니 답하였다. 이미 요시했다. 윤화하지 않는다. 선조실록 78권 선조 29년 8월 13일 무신 두 번째 기사 인성 황태우의 명나라 황제의 모후이다. 붕서로 정조했다. 선조실록 78권 선조 29년 8월 13일 무신 세 번째 기사 승무는 사자관 문계박이 상소했다. 그 대략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4대 하는 일입니다. 조종조로부터 특별히 승문원을 두어 오로지 이 일을 맡아보도록 하면서 맨 먼저 나이 젊은 문관을 뽑아 이 문과 한어와 사자 등의 일을 책임지어 우리나라를 빛나는 일을 하도록 하고 또 조지국을 설치하여 갖가지 종이를 전담하여 제조케 함으로써 각종 문서의 용도에 대비하게 했던 것인데 난리를 겪은 나머지 온갖 기구가 못쓰게 되고 일이 대부분 엉성해져 형편없게 되었는데도 경장하지 못하고 있으니 신은 그래도 괜찮은 것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번에 다른 제2사들은 모두 이전과 같이 복구되었는데도 유독 이 조지국만은 방치된 채 복구되지 않은 상태여서 표문이나 자문을 쓸 종이를 외방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종이 품질이 추악하고 돌연도 정하지 못합니다. 여러 차례 좋지 못하다는 분부를 내리셨는데도 경장하지 않고 있으니 이는 신이 깊이 염려하는 바입니다. 더구나 이 조지국은 기계가 전혀 없는 다른 것과는 비교되지 않습니다. 닭도 있고 장인도 있고 침구를 설치해 놓은 것도 있으니 10칸 정도의 집이란 마련하에 이미 마련해 놓은 닭을 가지고서 마음 놓고 정하게 만들어내기만 한다면 몇 달을 넘기지 않아 한 해 쓸 분량은 넉넉히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솜씨 좋은 지장이 많지 않은데 만약 승인 중에 종이 잘 만드는 사람을 모집하여 1인당 봉족 3, 4명을 붙여서 본서 곁에 살도록 하고 비어있는 들에다가 당나무 밭을 개간하여 화매해서 먹고 살게 하고 관에서는 새로 닭을 징수하게 하는 한편 때때로 지장의 임무와 혹은 침군의 역사를 겸비하도록 하여 한결같이 완전한 가호가 되게 한다면 점차로 효과를 이루게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200년 동안 사대해 온 문적이 외적의 병화에 소진되어 하나도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선 요즘의 일만 하더라도 황조가 만난 제변에 진이할 말에 대해서 글을 다 만들지 못하여 상상께서 번거롭게 번부하시도록 만들게 된 것도 곧 문적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은 신의 생각으로는 사신으로 하여금 해부에 정문하여 각항의 규례를 하나하나 등서해 오도록 하여 이 일을 당했을 때 고열할 수 있도록 대비해 놓는다면 안 될 것이 없으리라 여겨집니다. 또 문서를 마련하고 표문이나 자문을 서사하는 곳은 모두 휘를 받들고 조직을 출납하는 곳이니 정결하도록 힘써야 할 것으로 좁거나 누추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의 본원은 민가에 좁고 누추한 자리에 옮겨 설치한 까닭에 더러운 먼지가 붓에 묻게 되고 소리가 들려 귀가 시끄럽습니다. 이러한데도 만드는 문서가 더럽혀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리석은 신의 생각으로는 앞서 본원이 아랜대로 시급히 영조하도록 하여 문서를 다루는 자리를 중요하게 하는 것이 불가할 것이 없으리라 여겨집니다. 삼가 바라건대 상상께서 사람 때문에 말까지 버리지 마소서 하였는데 예조에 개하였다. 점련 계목에 사대하는 데 쓰이는 것으로는 종이가 가장 기묘한데 난을 겪은 뒤로 모든 일이 패치된 것이 진실로 상소에서 진달한 바와 같은 점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호조에서 바야흐로 본소의 곁에 모아놓고 거둔 새로 역사를 돕고 있으니 또한 무방할 듯 싶습니다. 전고 문적이 산실되고 남은 것이 없으니 사신이 갈 적에 예부에 이자하여 구리를 등서해 오게 하자는 것 또한 소견이 없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이런 일들은
혹 사체에 방해되는 수가 없지 않아 그들이 맞게 될까 싶었기에 이미 해리를 통해 등서해 오도록 했으니 우선 결과를 보고 나서 다시 의논하는 것이 합당하겠습니다. 하니 아랜대로 윤허하였다. 선조실록 78권 선조 29년 8월 13일 무신 네 번째 기사 이비에 전교하기를 황태후가 분서했는데 그에 하는 절차는 없다 하더라도 막 부음을 듣고 나서 정사를 하기는 미안하다. 비록 대간의 인원이 빈대가 있기는 하지만 전혀 없는 것이 아니니 마땅히 3일은 지나서 해야 할 듯하다. 다시 헤아려서 하라 하니 회개하기를 상해 분부가 지당합니다. 3일이 지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하였다. 선조실록 78권 선조 29년 8월 13일 무신 다섯 번째 기사 황해감사 장운익의 사장에 역적배수 변희복과 동당 변종금이 그때 정열입이 모반하였을 때이다. 도망하여 잡지 못했었는데 이달 8월을 말한다. 8월 8일 안악고을 북면에 와서 거접하는 것을 그 면의 약정 이엉춘이 신고하자 이에 의거하여 현감 한 100겸이 잡아 가두었습니다. 하였는데 의금부에 계하하였다.